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네네. 탄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어저께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예. 이제 봤습니다. 상당 시간을 봤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탄핵으로 이끌 정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사용됐던 단어가 예. 트럼프가 이제 했던 말 자체를 이제 코트하면서 그러니까 적시하면서 예. 했던 단어들이 사법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의도가 있을 만한 단어의 선택이었느냐를 가지고 아마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예.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성을 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요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내가 당신의 FBI 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할 테니 나에게 충성하라라는 거를 3번의 만남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고 거기서 코미 그 국장이 이상하다. 이런 거를 3번이나 강조하는 전직 대통령은 없었었는데 라는 느낌도 받았고 아무쪼록 지금 코미 측이 갖고 있는 그 다음 후속 보도들, 후속 어떤 메모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유력한데요. 일단 어저께 봤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미 국장의 메모가 이렇게 이제 사파로 좀 그려졌습니다.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월 6일 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나고 나오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대화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1월 27일 날 백악관 그린룸에서는요. 트럼프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FBI 국장 계속하고 싶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는데 나는 충성을 원한다. 대통령을 정직하게 대하겠다. 2월 14일 날 백악관 집무실 고위급 회의가 끝나고 다들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만 남는 게 불안한지 세션스 법무장관과 사회 쿠시너가 미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네들도 나가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러시아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손을 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고 대통령님 보고할 게 있습니다라고 중간에 이제 참모들이 다시 문 열고 들어오는 상황까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미 국장의 메모가 거짓,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대와 정황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얼핏 얘기했던 코미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그 녹음 파일을 아마 공개하지 않고서는 이 코미 국장의 이 증언, 메모를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청문회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청문회처럼 맹탕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된 건데 아마 미국 쪽에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갈 텐데 뭐 진실은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확실히 트럼프란 인물이 참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라. 어제도 사실은 이 코미 전 국장이 의회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가지고 반응이 궁금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데 역시 또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기더군요. 그 반응이 나는 역시 수사 대상이 아님이 증명됐다라는 게 반응이거든요. 아주 인수식이군요. 그 뭐랄까 유체이탈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멘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FBI가 수사를 했는데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독특한 인식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하고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는 게 최고 지도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직 대통령도 공사에 대한 혼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한테 충성을 원한다라고 충성을 하라는 거죠, 자기한테. 자, 과거에 기업을 경영했을 때는 아마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그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자리, 그다음에 최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요구한다. 그렇다는 건 뭐 사기업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최고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도 이런 공사가 구분 안 다는 행동을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벌써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 지도자의 공사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보다도 뭐 민주주의가 한참 앞서간다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사 구분을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탄핵 이후로 몰려가는 현실. 뭐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코미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hose were lies, plain and simple.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The president never
in form or substance, directed or suggested that Mr. Comey stop investigating anyone. The president also never told Mr. Comey, quote, I need loyalty. I expect loyalty, close quote. He never. 예, 뭐 트럼프라든지 백악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코미 국장의 메모라든지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얼핏 코미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녹음한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탄핵의 대상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참모가 이제 관련돼 있지 나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이 없다. 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어저께 그 이제 상황을 보면은 코미 국장이 백악관에서 녹음 테이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점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한다, 공개하는 거를 동의한다라고 미리 지금 선수를 쳐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메모와 관련돼서 지금 FBI 전 국장이 얼마만큼 치밀하냐면은 그 내용 중에는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미리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비밀 내용들이 만약 classifi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었을 경우에는 의외라 하더라도 그것을 열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그걸 의도적으로 classified information, 즉 비밀이 담길 만한 내용들,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은 뺐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의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에서의 메모를 작성했을 정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아주 치밀했다라는 거에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트럼프가 했던 그 입장은 어제 저도 보면서 약간 좀 놀랬던데 코미 국장이 어저께 나와서 증언하기를 사실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 증언을 했고 다만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거의 자기도 있다. 죄의 위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증언했고 그 사람을 갖다가 수사로부터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본인의 핵심 참모가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코미 전 국장이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하는 게 대통령이 FBI 국장이 할 얘기인데 이거를 덮어라,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도 저런 대통령의 월권 내지는 권한 남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은 오죽더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게 사법방해죄가 이제 사법방해가 입증이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 탄핵 혐의 요건이 갖추어져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사법방해랑 관련해서는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고의뿐만 아니라 이 지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또 입증이 돼야 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압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또 이제 단계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코미 국장이 반대를 하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해임한 게 그 압력이다. 그러니까 사법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코미를 해임한 게 다른 사유였다고 이제 변호사들은 주장하겠죠. 그리고 사실관계도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지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 녹음 테이프 같은 게 나오면 알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코미 국장이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의 거짓말 전쟁이란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체적으로 아주 정황을 묘사하는 사람, 뭐 의자가 6개 있었고, 뭐 쿠슈너가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진술을 하는 사람을 더 믿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상하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에서 더 우세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도 또 실제로 탄핵이 될지 의회의 그 정치적인 지형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 아주 오래 걸리고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문체부 장관을 해임할 때 뭐 딱히 이제 그런 사유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제 했잖아요. 뭐 비슷하게 코미 국장 해임을 다른 사유로 들면은 그걸 증명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심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기후변화 뭐 협약 탈퇴도 마찬가지고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바라는 사람이 꽤 많은데 실적으로는 이제 이두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화당 상하의원의 정치적 지형도 좀 봐야 되고 또 입증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실제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뭐 뉴욕 증시도 좀 오른 걸 보면은 실제로 탄핵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가기는 예. 저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됐으면 될 하는 거지 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여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예. 보면은 이 코미 전국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코미 전국장이 당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예.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사 대상이지만 대통령 당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화 통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오. 언론에 공표를 해라.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코미 전국장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왜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혹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심 예.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가 향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예. 남아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수사에서 더 밝혀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게 2번입니다. 지금까지. 예. 1월 6일 날은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고 2월 14일 날은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1월 6일 날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자죠. 당선자를 만나고 딱 나오면서 코미 그 당시 그 국장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거 위험하다 정말. 기록을 해야 예. 되겠다. 그 당시 이미 나오자마자 FBI 차에 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트북을 켠 시간이라든 이런 걸 확인하면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맞는지 금방 확인이 될 것이고 예. 그런 정도로 바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은 조금 더 전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 핵심 참모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나 러시아 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트럼프에게 보고 안 했을까요? 마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이제 이런 게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형상인 것 같기도 좀 합니다. 어쨌든 공사 구분을 못하는 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서